양쪽 다 바늘을 달고 이제 미끼를 이제 달고 낚시를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바늘 달고 이제 캐스팅을 해 보는데, 이 캐스팅, 이 바람 불 때를 잘, 물을 잘 타야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받침대 높낮이 조절도 좀 하고, 지금 현재 저는 보통 정도로 잠갔습니다. 보통 정도로 높낮이를 하고, 지금 대류가 좌측에서, 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지만 대류는 찌가 던지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지금 가요. 그래서 두 대의 채비가 있다면은 가벼운 채비보다는 무거운 채비, 또는 가벼운 부력이 낮은 부력엣지보다 무거운 부력엣지, 또 착지봉돌도 가벼움보다 무거운 쪽이 좌측으로 편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던지면은 덜 밀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던져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 이제 던질 때는 우리가 집어를 하고, 초기 낚시를 할 때는 자기 바운다리, 포지션 바운다리 내에 탄착군을 좁게 형성해서 안착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앉아서 던지는 것보다 일어서서 던지는 것이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기 낚시를 할 때는 손맛에서는 그러지 할 필요가 없는데, 자비태 큰 물에서는 대류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일어서서 던집니다. 던질 때 오조준을 똑같이 받침대에서 12시 방향으로 던지면은 100% 한 2시 방향까지 찌가 들어눕자마자 내려가면서 오른쪽 설려버립니다. 찌는 이제 서는데, 봉돌이 지금 한 3분의 1 바닥에 못 미칠 정도 되면 바로 대류를 타네요. 그 대류가 완전 밑바닥에서 지금 대류가 생기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한 1m 위에서부터 지금 대류가 막 발생이 되는 겁니다. 수심이 되게 깊은 데는 대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갖다 제트측으로 한 방향을, 중간 대류도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좌측으로, 12시가, 정면 12시가 아니고, 시계 방향, 시계 그 위치로 보면은 11시 반, 11시, 10시 반 정도, 한 11시 정도, 11시 정도로 기준을 하고 이렇게 던지면은, 지금 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서서히 지금 위에서는 잠깐 머물렀다가 한 3분의 1쯤 되면은 찌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던져놓고 보통 낚싯대를 제가 한 10cm를 뺍니다. 10cm나 15cm 빼면서 찌가 정지될 무렵이나 정지되었을 때 집어넣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정밀지 맞춤하고 두목으로 마디수를 2마디를 내놨는데, 워낙 대류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점점 그 대류에서 찌를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장기기 때문에 지금 가목수를 2목수를 더 내서 4마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밥을 적게 다는데도 3마디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초기 낚시는 정확한, 그걸 목내림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목내림이 아니어도 일단 집어 겸 그냥 낚시를 해보는 겁니다. 캐스팅은 조금 좌측보다 우측이 조금 부력이 조금 낮거나 봉돌이 좀 약한 찌맞춤이 조금 덜한 것을 겨냥해서, 이것은 이제 만약에 붕어들이 입질을 먼저 하게 되면은 우측대가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좀 박아두고 기다리는 낚시를 처음부터 이것도 이제 겹치기로 우측으로 던지면 있지 오른 왼쪽으로 그래야 내렸을 때 지가 자리를 잡고 정위치로 가게 되니까 어차피 이것은 지금 집어를 하는 거니까 머물렀다 하면은 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가 정지됐다 싶을 때 10cm 밀어주고 가지고 정위치를 시킵니다. 밥은 저는 이제 가다하게 뭐 이렇게 적당하게 처음에 엄지 손톱만큼 물성도 대류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 쫀쫀하게 해서 이렇게 밥을 단다라는 마음보다 걸어준다 하는 마음으로 편대 봉돌을 여기에 중심 봉돌을 잡고 밀어서서 11시 방향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데려오면서 이렇게 자리 잡는 거죠. 지금 던지 표충에서는 상정 보시면 저쪽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사선을 오른쪽으로 사선을 그리면서 자리를 잡는 거겠죠.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템포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류가 시간이 경과하고 보통 지금 한 2분만 경과해 버리면은 챔질을 해도 훅칭이 안 될 정도로 초리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찌는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선을 꼴보기 싫으니까 도로 회수를 챔질해봤자 저런 상태에서는 아와시도 안 되고 하니까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지금 템포 낚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좀 쫀쫀하게 평상시 코팅을 한 밥 같으면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불림이 있어가 싱이 남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좀 쫀쫀하기 때문에 불림이 조금 더디게 해놨습니다. 이 대류에 조금 하기 위해서 이건 한 2분, 2, 3분 정도 걸려야 싹 싱이 남고 불림이 생깁니다. 지금 붕어들은 지금 수심 한 3m 80 정도 돼서 표층물이 23도, 바닥물이 22도면은 지금 다른 낚시터에 비해서 한 3, 4도 정도는 낮은 편이고 따라서 붕어들이 한 30전에서 50전 정도, 심지어 1m까지는 붕어들이 유형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바닥까지는 지금 붕어들이 안 되는데 이 밥질을 쭉 따박따박 하다 보면은 지금 타이밍은 아니어도 나중에 붕어들이 큰 물에서 어디 저 은신처에 있다가 다 은신 물도 좀 들어오고 빠지고 하니까 은신하고 있다가 한번 이제 해유를 하게 됩니다. 해유를 하게 되면은 저런 밑밥이 안 들어간 맨땅보다는 어느 정도 집어제가 들어가 있는 낚시 포지션에 좀 모으기가 쉽습니다. 결국 낚시는 저 멀리 있는 고기를 가까이 내 포지션에 불러서 모으고 부르고 모아서 입질을 보고 챔질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집어 시간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인식하면 안 돼요. 물이 크고 넓을수록 밥의 양도 많이 들어가고 또 더 바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집어를 할 때, 캐스팅을 하고 집어를 할 때 이제 던지는 것도 이 오조준 해가지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오조준 해가지고 우리가 뭐 골프를 쳐도 바람에 의해서 감안하고 하고 또 총을 쏘고 활을 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도 이용해야 되겠지만 또 집어를 할 때는 채비를 해수하기 전에 해수해 놓고 밥을 만들어서 밥을 하면 시간이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수하기 전에 밥을 요렇게 딱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은 해수를 하면은 채비를 해수하자마자 밥은 바로 이렇게 다는 겁니다. 이걸 해수를 해서 밥을 모양 크기를 적당히 떼고 밥을 달고 하면은 그만큼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그 소비가 되니까 미리 밥을 두 개 정도는 적당히 크기대로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앞에 시야가 부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외부 날씨가 청명하지 않기 때문에 흐리고, 저 경험상 이런 이제 그 찌의 신성이 내한테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또는 지금 현재 고기들이 멀리서 내 포지션까지 딱 기다려주는 건 아니거든. 오는 거거든요. 이제 떡밥이 들어감으로 해서 와서 어느 정도 먹이 활동을 할 정도 되면은 아마 저녁 타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중에 이제 캐스팅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바람이 잡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보통 우리 3미대 정도면 앉아서 하죠. 자, 앉아서 할 때는 밥을 이제 조금 이제 적당하게 이제 적게 엄지손톱만해서 이제 조금 양을 줄여가면서 밥을 더 야무지게 딱 기만 돌리고 밑은 터주고, 또 바늘은 살짝 보이고 걸쳐주면 좋습니다. 이 걸쳐줘 가지고 해가지고 물속에 넣고 막 흔들어도 쉽게 이탈이 안 되고 저 목적 수심까지 잘 운반을 할 수 있는 바늘에 대한 결착력이 담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앉아서 던질 때도 마찬가지로 일어선 거 자세만 앉았을 뿐이지 텐션을 이용해서 낚싯대 이 힘으로 던지면 안 됩니다. 이 낚싯대 뭐 일본말로는 사활이라 그러고 이 힘새, 이 텐션을 이용해 가지고 반동에 의해서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탁 놔주고 딱 그 힘만 반동에 의해서 딱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분간은 이 떡밥이 조금 크기가 조금 완전 입질 종류보다 이제 집어에 비슷하게 가니까 의도적으로 한 10cm나 15cm 정도 뺍니다. 빼가지고 지가 정지됐을 때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이제 미끼가 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목수가 더 올라오게 됩니다. 사선을 완전히. 그럼 이제 밀고 당기고 해도 찌가 유동이 없습니다. 그 높낮이가 똑같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사선을 잡으면은 떡밥 무게 때문에 찌 맞춤에 떨리는 부력보다 가라앉히려는 중력이 1대1에서 오링을 또 더 수평까지 더 받고 또 바늘 달고 밥 달고 하니까 이 질량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선을 찌는 바로 보이지만도 밥은 저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밥이 풀리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찌가. 특히 이제 이 계곡지 같은 거 사선이 그려 있으면 더 그런 게 더 심하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조금 뒷경사는 있어도 큰 경사는 아니다. 다만 밥 밸런스가 밥 비중 때문에 찌가 올라오고 내리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찌가 목수가 목내림 상태가 높기 때문에 두 목지 맞춤을 했는데 지금은 네 목까지 갔으니까 세 목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 목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예외가 너무 대류에 찌가 한 목 정도는 지금 아까는 막 두 목 이상으로 막 잠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급격한 대류는 참 오래간만이다. 아마 지금의 상태 같으면 우리 낚시꾼들이 웬만한 뭐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지금까지는 붕어를 낚기가 지금 상태에서 조금 힘들 것 같다. 자, 11시 방향으로 던지가지고 의도적으로 캐스팅을 할 때 한 10cm나 15cm를 뺍니다. 자, 요걸 일어서는 걸 기립이라 하죠. 자, 입수를 하는데, 자립을 이래 하는데, 쭉 내려가면 몽조림까지 가서 지금 집어넣은 낚싯대를 딱 정위치, 우리가 딱 토끼에다가 뒷거리에다가 딱 했을 때가 지금 한 두 목 반, 세 목 정도, 요 정도면은 이제 보기도 좋고, 그 노출된 목수, 요 키 높이가, 키재기가 우리가 평상시 하던 익숙한 모습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두 목이 딱 나오네요. 제가 이제 캐스팅 하는 방법은 오른쪽이 이제 밀려 나갔으니까 우리가 한 대, 조금 가벼운 데가 마찬가지로
요 왼쪽은 크기기 가기 때문에 조금 크게 달지만 요거는 이제 미끼용으로 조금 적게 다는 겁니다. 기다리 가지고 요걸로 이제 먼저 고기를 낚겠다라는 이것은 이제 바로 저 위로 해가지고 이쪽 찌를 보고 거의 찌를 갖다가 넘지 않고 붙이날 정도만 되면은 이렇게 세우면은 자연적으로 지 스스로 이 수류에 의해서 대류에 의해서 11자 방향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벌려놓는다고 던져버리면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단착골이 완전히 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른쪽은 대류를 영향을 빨리 받아서 점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중에 이제 낚싯대 보면은 보통 낚싯대 우리 낚시인들이 보면은 이 낚싯대 손잡이 바톤에 이렇게 그립을 다 지금 붙입니다. 이 그립을 붙이는 이유가 다 테니스 라켓 이 그립인데 이 그립을 붙이는 이유가 낚싯대의 전체적인 무게의 밸런스를 이 바톤 쪽으로 오게 하니까 체감 중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낚싯대가 이건 이제 그립 요 무게도 있고 더 무거운데 여기가 조금 감아 놓으면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께에서 손을 잡으면은 요 무게가 밑에 와 있으니까 저 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도 조금 멀리 치려면은 버팅을 멀리 치려면은 요만한 편납식으로 살짝만 뭐가 조금만 미시한 질량만 불러도 이 거리가 멀리 나가듯이 다 이 밸런스에 대한. 근데 낚싯대는 그립을 감는 사람도 있고 안 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안 감게 되면은 이거 깨끗하게 닦기는 수입하기는 좋은데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은 챔질을 할 때 파지 자세라든가 챔질을 할 때 해보면은 미끌리지가 않고 그립감이 있어 가지고 이 자세가 챔질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민자 이 그립이 없는 데서는 자칫하면은 물기나 이런 게 좀 미끄러지면은 이 팔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 낚싯대 보통 우리가 밸런스로 보면은 바톤이 뭐 적절한 건데 조금 얇은 것보다는 뒤쪽이 좀 굵으면은 체감 중량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낚싯대가 그립을 안 감은 상태에서는 이런 가죽 장갑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꼭 가죽이 아니어도 이런 장갑을 쓰면은 미끌리지가 않죠. 보통 우리가 노지 가면은 이 그립을 안 감고 민낚싯대에다가 이 장갑을 다 많이 끼지 않습니다. 꼭 손이 시려서 낀다기보다는 이 그립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데, 요즘은 이 그립을 감아 놓으면은 굳이 이 장갑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립을 감으면은 장단점이 있죠. 만약에 비가 올 때는 여기에 막 비가 다 젖어 가지고 오히려 이게 막 불편하고 다시 까내고 말리든지 까내고 다시 또 그립을 감든지 하고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낚시인들이 바닥 낚시를 이래 하면은 오른손 제비가 오른손으로 밥을 답니다. 오른손 제비가 오른손으로 밥을 달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 떡밥 낚시를 하기 전에 생미끼 낚시를 할 때는 자연제 낚시 할 때는 저도 한동안 한 20년은 이 오른손으로 밥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떡밥 낚시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밥을 달고 또 손을 바꿔가지고 던지고 하나면은 낚싯대를 잡으면 이 낚싯대가 솔직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낚싯대가 막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막 떡밥이 묻고 이런데
오른손잡이는 습관을 왼손으로 밥을 다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평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왼손으로 밥을 달아야 낚싯대가 손잡이가 깨끗해지고 이 공정이 한 템포가 빨라집니다. 바로 오른손으로 하면 손을 또 바꿔야 되고 낚싯대가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밥 다는 연습을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으로 밥을 달았다면은 왼손으로 밥 다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Just a quick fix. The secret sauce in your mix. If you don't believe me, listen to the song. And you know, if your soul is feeling old, if your heart is growing cold, you just need to drop a summertime.